발칸 반도에 숨겨진 나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아. 발칸 반도 아드리아해 인근에 자리한 작은 나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아는 아직 많은 이들에게 생소한 곳입니다. 이름은 들어본 적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 나라가 과거 유고슬라비아 연방에 속해 있었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짧은 해안선을 가진 나라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곳에서는 이슬람교도와 기독교인이 조화롭게 살아가며 평화로운 공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 세상을 뒤흔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된 충격적인 암살 사건이 이곳에서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보스니아 헤르체고비아는 단지 역사 속 비극의 무대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유럽에서 최초로 전기 트램을 도입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아를 일주일 동안 여행하며 직접 체험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이 나라의 매력과 놀라운 사실들을 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리적 특징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아의 국토 면적은 약 51,000제곱킬로미터로 발칸반도 내의 세르비아보다는 작지만 크로아티아와는 비슷한 수준이며 몬테네그로보다는 훨씬 큽니다. 이 나라의 지리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바로 바다와의 접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아가 내륙국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남부 끝자락에 네움이라는 작은 해안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 덕분에 이 나라는 아드리아해와 접하고 있으며 총 해안선 길이는 불과 21km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짧은 해안선을 가진 나라가 되었고 4km 해안선을 가진 모나코 다음으로 짧습니다. 그러나 네움은 해변 관광지로 널리 알려진 곳은 아닙니다. 독특한 점은 이 마을이 크로아티아의 영토를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크로아티아는 펠레사츠 대교를 건설하여 자국 차량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아를 통과하지 않고도 이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날 이 해안도로는 여전히 지역 주민들의 중요한 통행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스니아 헤르체고비아의 인구는 약 350만 명으로 유럽 내에서는 비교적 적은 편에 속합니다. 대표적인 도시는 수도인 사라예보를 비롯해 모스타르, 투즐라가 있으며 그중 사라예보가 가장 많은 인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동서 양쪽을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수도권 전체 인구는 약 70만 명에 달합니다. 지도를 보면 사라예보는 직사각형 형태의 구조를 띠고 있으며 도시의 교통 흐름은 동서 방향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동쪽 지역에는 전통시장이 밀집되어 있어 고풍스러운 분위기와 지역 특색을 체험하려는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반면 서쪽은 현대적인 쇼핑센터와 상업지구가 발달해 있어 도시의 활기찬 경제활동을 대변합니다. 사라예보 강으로도 불리는 밀야츠카 강은 수도 중심을 가로지르며 도시를 동서로 나눕니다. 유럽과 발칸의 여러 수도처럼 사라예보 역시 강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이 강은 도시의 생명줄이자 역사와 밀접하게 얽혀있는 지리적 상징입니다. 과거를 되짚어보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아는 격동의 역사를 품은 나라입니다. 기록된 역사는 로마 제국 시기부터 시작됩니다. 기원전 200년경 로마는 지금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아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이후 수세기 동안 이 땅은 비잔틴 제국과 슬라브 부족의 영향을 차례로 받았습니다. 그러다 오스만 제국이 발칸을 정복하기 시작하면서 1482년부터 이 지역 전체가 터키인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시기는 400년 넘게 지속되었고 오스만 제국이 몰락한 뒤에도 그 영향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건축, 종교, 풍습 곳곳에서 터키의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400년이 넘는 통치 기간 동안 오스만 제국은 발칸 전역에 이슬람 문화를 퍼뜨렸습니다. 지금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아 인구의 약 45%는 이슬람을 믿고 있으며 주로 중앙 지역에 거주하는 보슈냐크족입니다. 남부 지역에는 주로 크로아티아계 주민들이 살고 있으며 이들은 가톨릭을 믿고 전체 인구의 약 17%를 차지합니다. 반면 북부와 동부 지역은 세르비아계가 밀집해 있으며 이들은 약 38%의 비율로 정교회를 믿고 있습니다. 이렇듯
보스니아 헤르체고비아는 다양한 종교가 함께 존재하는 드문 국가 중 하나입니다. 특히 수도 사라예보는 수세기 동안 기독교인, 이슬람교도, 유대인이 평화롭게 공존해온 도시로 유럽의 예루살렘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이 나라의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가 암살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세르비아 민족주의자 가브릴로 프린치프에 의해 발생했으며 유럽 열강들 사이의 외교 및 군사적 충돌을 촉발시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암살 사건이 발생한 자리가 하나의 역사 관광지로 남아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운명의 순간이 기록된 그 길가에 모여 사진을 찍으며 세계사를 바꾼 그날을 떠올립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아를 찾는 이들이 꼭 들르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유고슬라비아가 해체된 이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아는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 세력과의 무력 충돌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사망자 수는 출처에 따라 다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200만 명이 넘는 이들이 집을 떠나야 했고 최소 20만 명이 독립전쟁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지리와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았으니 본격적인 보스니아 헤르체고비아 탐험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항공편으로 도착했다면 첫 발걸음은 사라예보 국제공항이 될 것입니다. 공항은 크지 않지만 아늑하고 필요한 시설은 모두 갖추어져 있어 여행자를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공항을 나서면 우리처럼 택시를 이용해 시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택시 요금은 공항에서 도심까지 약 28,000원 정도입니다. 운이 좋으면 21,000원 정도로 흥정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35,000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사라예보에서 나흘을 머무는 일정이라면 이치와 시설에 따라 2룸 아파트를 약 28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로 임대할 수 있습니다. 사라예보 중심에 위치한 오래된 전통시장을 걷다 보면 이곳 건물들의 예관이 적어도 50년은 된 듯한 인상을 줍니다. 많은 건물은 시간이 멈춘 듯 낡고 계단과 출입구는 오래된 과거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이 예관에 속지 마세요. 대부분의 아파트 내부는 이미 현대적으로 리모델링되어 있어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희가 머문 숙소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침실과 욕실 모두 깔끔하고 필요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매우 쾌적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트램이 지나는 길가 근처에 있는 호텔이나 아파트를 예약할 경우 트램이 지나갈 때마다 건물이 그대로 흔들립니다. 실제로 몸으로 진동을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만약 잠고가 밝은 분이라면 이 진동이 깊은 잠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점만 감안한다면 사라예보 중심에서의 숙박은 정말 만족스러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사라예보에 도착하면 대부분의 여행자들처럼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곳은 전통시장입니다. 현지에서는 이곳을 바슈차르시아라고 부릅니다. 전통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고 활기차며 다채로운 색채로 가득 찬 공간입니다. 보스니아 사람들은 꽤 독특한 아침 식사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기름진 오븐 베이킹입니다. 직접 경험해본 결과 그들이 왜 이런 음식을 즐기는지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고기, 치즈, 감자 등을 속재료로 사용하며 개인 취향에 따라 연하게 희석한 요거트와 함께 곁들여 먹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고소하며 속은 짭짤하면서도 은근한 단맛이 느껴지고 시원한 요거트가 조화를 이룹니다. 처음 맛보는 조합이지만 단번에 기억에 남을 아침 식사였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단언하자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아에서 맛본 짭짤한 빵들은 발칸 지역 전체에서 가장 맛있었습니다. 단 14,000원에서 17,000원이면 푸짐하고 만족스러운 한 접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 도착한 초반에는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점도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중심지든 조용한 주택가든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곳 가게와 식당의 절반 이상이 신용카드 결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작은 가게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규모가 크고 고급스러운 레스토랑, 손님이 북적이는 인기 음식점에서도 현금 결제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구에는 아예 현금만 받습니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는 곳도 많습니다. 일부 식당은 유로화도 받지만 통상 1유로를 2마르크로 계산하는 환율이 적용됩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아를 여행하다 보면 주로 사용하게 되는 지폐는 2만원, 5만원, 10만 원권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지폐의 금액이 클수록 크기도 함께 커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서는 신용카드 결제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카드 사용이 가능한 곳은 대부분 호텔이나 대형마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마저도 사라예보의 대부분 마트는 일요일에 문을 닫습니다. 따라서 주말에 방문할 예정이라면 토요일에 미리 생수나 필수품을 구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요일에 어디서 물건을 살 수 있을지 몰라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많은 곳에서 카드 결제를 꺼리는 걸까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바로 세금 회피 때문입니다. 여러 국가와 마찬가지로 카드 결제를 받지 않는 소규모 상점들은 판매 내역이 기록되지 않도록 하여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현금으로만 거래하면 어떤 물건이 얼마에 팔렸는지 명확하게 남기지 않아도 되므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은 것도 또 다른 이유입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아의 많은 자영업자들은 이러한 이유로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으며 현금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편을 잠시 잊고 아침 식사를 든든히 한 후 사라예보의 구시가지 시장을 찾는다면 이 도시의 상징적인 풍경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곳은 바로 바슈차르시아입니다. 전 세계 여행자들이 모여드는 이 전통시장 한복판에는 사라예보의 대표적인 상징이 우뚝 서 있습니다. 바로 오래된 분수대입니다. 이곳에 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분수 앞에서 사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특히 봄과 여름철에는 분수 주변으로 사람이 너무 많아 다른 사람 없이 사진 한 장을 찍는 것도 쉽지 않을 정도입니다. 잠시 멈춰 분수를 바라보면 오스만 제국의 건축 양식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거 오스만 제국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아를 통치하던 시절, 이들은 곳곳에 모스크, 탑, 여관, 그리고 분수를 세웠습니다. 바슈차르시아의 분수는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 이곳의 분수는 단지 장식물이 아닙니다. 주민들과 길 잃은 동물들까지 자유롭게 마실 수 있도록 설치된 진정한 생명의 물입니다. 1990년대에 참혹한 전쟁을 겪은 사라예보. 하지만 바슈차르치아 옛 시장에 위치한 이 분수는 파괴되지 않고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는 폐허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남은 도시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분수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 전체를 걷다 보면 수많은 이슬람 사원과 공공식수대가 눈에 띕니다. 누구든지 맑고 시원한 물을 무료로 마실 수 있는 이 공간은 지역민과 여행객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사라예보에서는 굳이 생수를 사지 않아도 됩니다. 빈병 하나만 들고 나가면 시장 곳곳에 돌로 만든 고풍스러운 수도가에서 자유롭게 물을 받아 마실 수 있습니다. 현지인처럼 느긋하게 체험할 수 있는 작지만 특별한 경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지역은 관광 중심지이다 보니 물가가 종종 터무니없이 비싸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 안의 키오스크나 식당에서 생수 한 병을 사면 약 1,400원에서 2,800원까지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둘이 함께 간다면 생수 2병에 3,000원에서 5,600원이 드는 셈인데 단순한 기본 필요에 비해 너무 과한 지출일 수 있습니다. 사라예보 거리를 걷다 보면 누구는 현지인이고 누구는 여행객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이웃한 발칸 국가들, 예를 들면 터키, 세르비아, 크로아티아에서 온 관광객들이 외모나 분위기 면에서 현지인들과 매우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도시는 다양한 연령대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활기찬 청년들부터 거리에서 천천히 산책하는 노부부까지 모두가 한 공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 여성들은 세련되고 현대적인 외모로 인상적입니다. 어떤 여성은 신앙에 따라 터번을 쓰고 또 어떤 이는 머리를 자연스럽게 풀고 다닙니다.
대체로 보스니아 여성들은 밝고 은은한 핑크빛 피부를 가지고 있어 발칸 특유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습니다. 또한 신앙심 깊은 여성들 중 일부는 다채로운 색상의 부르카를 입고 있어 이슬람 신앙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합니다. 수도의 모스크에 들어서면 이러한 장면을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끝난 뒤 여성들은 온몸을 가리는 복장을 하고 의식을 치릅니다. 남성들은 하루 중 정해진 시간에 맞춰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사원은 단순한 종교 의식의 공간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모여 휴식을 취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일상을 나누는 공동체의 중심입니다. 대부분의 사원에는 의식용 물이 나오는 수도가가 따로 있으며 이 맑은 물은 하루 종일 끊이지 않고 흘러 영적인 활동뿐 아니라 일상의 갈증까지도 해소해 줍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아 사람들은 선명한 파란 눈과 짙은 머리카락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대조적인 특징은 이 지역 사람들만의 독특한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여성의 평균 키는 약 160에서 170cm이며 날씬한 체형을 유지하고 있고 과체중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남성들의 피부는 여성과 마찬가지로 밝은 편이지만 눈동자는 파란색보다는 갈색이 더 흔합니다. 체격은 전반적으로 크고 단단하지만 유전적 특성 때문인지 수염은 진하지 않은 편이며 대부분은 수염을 길게 기르지 않고 깔끔하게 면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돈된 인상은 현대적이고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사라예보에 사는 사람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외모에 많은 신경을 씁니다. 옷차림은 트렌디하고 전체적으로 깔끔한 스타일이 돋보입니다. 하지만 유명한 바슈차르시아 옛 시장은 정오 무렵이 되면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해 시장 내부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좁은 공간에 관광객이 가득 차기 때문에 기대했던 섬세한 분위기를 온전히 느끼기보다 좁은 골목을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는 것에 만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 안에서는 다른 사람의 어깨나 몸이 시야를 자주 가로막아 집중해서 구경하기가 어려운 점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산책하듯 여유롭게 구경하고 싶었던 거리에서 이런 혼잡함은 다소 경험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 주변에서는 구걸을 하거나 작은 물건을 파는 노점상들이 다가와 말을 걸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소 번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도시 곳곳에는 젊은 부부와 아이들이 함께 산책하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어 도심 속에서도 따뜻하고 평화로운 풍경이 느껴집니다. 이 지역의 이름을 살펴보면 문화와 종교가 얼마나 깊이 뿌리내려 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여자아이 이름으로는 마리암, 사라, 아미나, 라일라, 우사 등이 흔하게 사용되며 남자아이 이름으로는 하루운, 다비드, 알리, 아흐메드, 카딤, 오마르 등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러한 이름들은 이슬람과 기독교 문화가 자연스럽게 섞여 있는 보스니아인들의 삶과 정체성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보스니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언어는 보스니아어, 세르비아어, 그리고 크로아티아어입니다. 이 세 언어는 발음과 어휘가 매우 비슷하여 인근 국가에서 온 여행자들이 큰 어려움 없이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라보라고 인사하면 사라예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반갑게 받아들입니다. 물건의 가격을 물어보고 싶다면 촐레초 라고 말해보세요. 상인은 곧바로 가격을 알려줄 것입니다. 카카시는 잘 지내세요? 라는 의미이며 감사를 전하고 싶다면 발라라고 하면 됩니다. 이는 보스니아에서 매우 흔하게 쓰이는 감사 표현입니다. 거리에서는 종종 터키어도 들려옵니다. 이는 과거 오스만 제국이 450년 동안 이 지역을 지배했기 때문이며 현재도 터키에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몇몇 식당 앞에는 터키 국기가 걸려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터키 관광객의 시선을 끌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한편 보스니아 헤르체고비아의 국기도 거리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조국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하며 집 앞마다 펄럭이는 깃발은 그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국기는 진한 파란색과 노란색을 바탕으로 중앙에는 흰색 별이 줄지어 있는 디자인으로 이는 통합과 민족의 다양성을 상징합니다. 1992년 독립을 이룬 이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아는 다문화,
다민족 국가로서 유럽 속 자신만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거 분단과 민족 갈등을 겪은 이 나라는 처음부터 하나의 통합된 국기를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15세기 통치자였던 토마시 왕의 노란색과 네이비 블루 국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오늘날의 국기를 만들었습니다. 보슈냐크계 사람들은 이 깃발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용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세르비아계와 크로아티아계 주민들이 자신들의 민족기를 걸어두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모습은 모스타르를 여행할 때 뚜렷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보스니아라는 이름 자체가 물을 의미하는 어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만큼 이 나라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말도 드뭅니다. 도시와 도시 사이를 이동하다 보면 강, 폭포, 개울이 끊임없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숲과 산, 풍성한 녹음은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나라 이름의 두 번째 절반인 헤르체고비나는 과거 남부 지방을 다스렸던 중세 시대 공작의 칭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라예보는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다른 수도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장이 없습니다. 이 도시에서 가장 큰 광장이라 해도 그 규모는 그리 크지 않으며 사라예보 국회의사당 앞에 위치한 이 공간은 주로 전통 민속 무용단의 공연이나 주요 문화 행사가 열리는 곳으로 활용됩니다. 대신 사라예보는 넓은 광장보다 긴 거리와 지붕이 덮인 시장, 좁은 골목에 밀집한 카페들로 여행객을 맞이합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시장 지역을 벗어나 도시의 서쪽 방향으로 이동하면 술을 판매하는 다양한 바와 레스토랑이 즐비한 거리를 만나게 됩니다. 이곳은 현대 유럽식 건축 양식과 세련된 분위기가 느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의 카페는 늘 손님들로 붐비며 유심히 들여다보면 안에 앉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여유와 활력이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 섹시한 복장을 한 3명의 젊은 여성들이 나이트클럽에 가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리지만 이들은 이미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으며 이는 이곳 젊은 세대에게는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이들이 모여있는 장소는 젤레나 베레트키라는 거리로 사라예보의 상류층이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몇 분만 서 있어도 고급차들이 끊임없이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BMW, 메르세데스, 갱음을 울리는 대형 오토바이까지 이 거리의 위세를 실감하게 합니다. 도로 양옆에는 고급 호텔과 세련된 바, 정장을 갖춰 입은 종업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이곳은 사라예보 젊은이들의 단골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국기가 걸린 바 앞은 그들이 자주 모여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도시의 삶을 즐기는 대표적인 공간입니다. 우리는 여러 날에 걸쳐 이 거리를 지나갔지만 매번 같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도시의 상류층들이 유명 바 앞에 모여 앉아 커피를 즐기고 대화를 나누며 활기찬 도시의 리듬을 만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리에서는 세련되고 정갈한 여성들도 자주 눈에 띕니다. 단정하게 정돈된 머리, 유행을 반영한 옷차림, 자신감 넘치는 눈빛을 가진 이들은 도시의 분위기를 한층 더 고급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활기찬 거리 끝에는 반드시 언급해야 할 도보거리 구역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는 수도 사라예보의 역사적 상징 중 하나인 세이크리드 하트 성당이 위치해 있습니다. 고딕 양식의 건축, 정교한 조각 장식, 웅장한 외관이 어우러진 이 성당은 사라예보의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신성한 장소이자 전 세계 여행자들이 방문하는 명소입니다. 성당 주변은 언제나 사람들로 붐비며 인근 공간은 지역 주민들이 상업적으로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카페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으며 이들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방문객들을 맞이합니다. 분위기는 늘 활기차고 젊음이 넘칩니다. 사라예보의 젊은이들은 대체로 개방적이고 친절하며 외국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낯선 이들과 대화하는 것을 즐기고 친구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여행객과의 자연스러운 소통에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거리에서 촬영을 하다 보면 특히 카메라가 자신을 향할 때 살짝 수줍어하는 여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빨간 운동복을 입은 그 소녀는 비록 약간 부끄러워했지만 촬영 중이라는 걸 알자마자 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반면 그녀 뒤에 있던 남성들은 훨씬 자연스럽게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하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번은 유모차를 밀고 가던 두 여성 중
흰 바지를 입은 여성이 카메라를 발견하고는 거리 한복판에서 스타일리시하게 포즈를 취했습니다. 또 다른 날, 시장 한가운데서 만난 두 명의 히잡을 쓴 여성, 아마 자매로 보이는 도 우리가 촬영 중이라는 걸 알아차리자 따뜻하게 웃으며 반겨주었습니다. 사라예보에는 가게를 운영할 여유가 없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들은 각자의 재능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리의 예술가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들은 음악을 연주하며 관광객들로부터 약간의 돈을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세이크리드 하트 성당은 사라예보에서 가장 사진이 많이 찍히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미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곳은 전쟁 당시 수많은 고통의 순간을 목격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성당 입구와 바닥 일부에는 당시 남겨진 피해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어 이 나라의 격동의 역사를 고스란히 전하고 있습니다. 성당을 뒤로하고 서쪽으로 이어지는 중심 도로를 따라 걷다 보면 다양한 유류 매장과 기념품 가게, 그리고 노점상들이 길 양옆에 줄지어 있습니다. 이 거리의 풍경은 마치 그랜드 바자르를 떠올리게 할 만큼 붐비고 활기차며 때로는 붐비는 인파 속에서 밀쳐지기도 하고 이곳저곳에서 도움을 구하는 거지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사라예보의 젊은 세대는 개방적이고 친절하며 외국인에게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들은 이야기 나누기를 좋아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데 거리낌이 없으며 관광객들과도 자연스럽게 소통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거리에서 촬영을 하다 보면 카메라 앞에서 조금 부끄러워하는 젊은 여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빨간 운동복을 입은 한 소녀는 렌즈가 자신을 비추자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반면 그 뒤에 있던 남자 청년들은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하며 카메라를 마주했습니다. 유모차를 밀고 가던 두 여성 중 흰 바지를 입은 여성이 카메라를 보자 길 한복판에서 당당하게 포즈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또 시장에서 만난 두 명의 히잡을 쓴 여성 아마 자매로 보였던 이들도 촬영 중인 우리를 향해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게를 열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각자의 재능으로 삶을 이어갑니다. 특히 강변을 따라 조성된 공원은 풍경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젊은 여성들에게는 인기 있는 사진 명소이기도 합니다. 꽃과 나무 사이에서 포즈를 취하며 이들은 찬란한 청춘의 순간을 카메라에 담고 있습니다. 이 공원은 어르신들에게도 익숙한 쉼터입니다. 사라예보에서는 돌로 만든 야외 체스 테이블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곳에서는 어르신들이 모여 체스를 두고 담소를 나누며 맑은 공기를 즐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나는 나무의 초록빛도 유난히 특별합니다. 도시 곳곳을 물들이는 벚꽃을 닮은 분홍빛과 순백의 꽃잎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합니다. 비록 일본의 사쿠라는 아니지만 이 꽃들의 고요하고도 은은한 아름다움은 사라예보의 공원을 한층 더 낭만적이고 평화롭게 만들어줍니다. 하루 종일 도시를 탐험한 뒤 허기가 지기 시작할 무렵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라예보와 보스나 헤르체고비나는 언제나 따뜻한 향토 음식으로 여행자를 반겨줍니다. 발칸 지역의 다채로운 음식 중에서도 단연 주목받는 것은 체바피입니다. 이 요리는 거의 모든 발칸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을 만큼 널리 사랑받고 있습니다. 잘게 간 소고기를 손가락 크기로 빚어 만든 일종의 케밥으로 숯불에 구워 깊은 풍미를 자랑합니다. 이 체바피는 피타라는 납작한 빵과 함께 곁들여 먹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타는 발칸 음식 문화에서 매우 대중적인 식재료이며 이러한 요리들은 오스만 제국 음식의 영향을 진하게 받았습니다. 케밥과 구운 고기를 중심으로 한 오스만 요리의 흔적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며 체바피라는 독특한 음식으로 다시 태어나 많은 사람들의 식탁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보스니아의 식당가를 걷다 보면 익히지 않은 채로 진열된 체바피가 상점 안에서 판매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고기의 윤기와 정돈된 모양은 보기만 해도 군침을 돌게 하며 일부 식당에서는 이 체바피에 사워크림과 양파를 곁들여 제공하는 반면 전통적인 방식 그대로 따끈한 그릴 고기만 내는 곳도 있습니다. 진짜 체바피의 맛을 느끼고 싶다면 10개의 구운 고기롤이 나오는 정식 한 접시는 약 8,000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탄산음료나 음료 한 잔을 추가하면 약 1만 원 이내로 배부르고 풍미 가득한 한 끼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저는 발칸 지역 여러 나라에서 채바피를 맛보았지만 보스니아 헤르체고비아에서 먹었던 채바피가 단연 최고였습니다. 고기는 부드럽고 향이 깊으며 건조하지 않으면서도 고소하고 느끼하지 않은 맛의 균형이 뛰어났습니다. 정통 맛집을 찾고 있다면 도심의 중심시장 주변에 위치한 식당을 추천드립니다. 그곳의 직원들은 친절하고 따뜻한 미소로 맞이하며 촬영에도 너그럽게 응해줍니다. 이러한 편안한 분위기 덕분에 여행객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음식과 문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어떤 곳에서는 채바피를 햄버거 스타일로 재해석하기도 합니다. 겉은 바삭하게 구워진 반죽 안에 육즙 가득한 고기가 채워져 있으며 고기의 자연스러운 단맛이 입안 가득 퍼지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채바피의 정식 명칭은 케밥 제니차라고도 하며 보스니아 사람들은 이 음식을 먹을 때 종종 아이란이라는 발효 요구르트 음료를 곁들입니다. 이 전통 음료는 오스만 제국 시대의 발칸 지역으로 전해져 오늘날까지도 중요한 음식 문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맛을 경험하고 싶다면 베고바 초르바라는 수프도 놓치지 마세요. 진한 닭육수에 크림이 더해진 이 수프는 향긋하고 고소한 맛으로 유명하며 여기에 생레몬 한 조각을 넣으면 느끼함은 줄고 맛의 균형이 완벽해집니다. 이 수프의 가격은 약 6,000원 정도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메뉴입니다. 혹시 소고기를 선호하지 않는다면 닭고기 도너도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넉넉하게 담긴 구운 닭고기 한 접시는 흰 쌀밥, 신선한 샐러드, 마늘 소스와 함께 제공되며 가격은 약 14,000원 정도입니다. 영양은 물론 여행자의 예산을 고려한 부담 없는 한 끼로 손색이 없습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아의 음식 문화는 오스만 제국의 영향을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흔적은 단지 음식뿐만 아니라 이곳 사람들의 커피 마시는 방식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대표적인 특별 메뉴 중 하나는 바로 보스니아 커피입니다. 이는 터키식 커피와 거의 흡사한 방식으로 만들어지며 추출 방식부터 담아내는 그릇까지 유사합니다. 커피는 제즈바라 불리는 작은 구리 주전자에 끓이고 작은 도자기 잔에 따라 냅니다. 그리고 함께 제공되는 흰 설탕 조각과 로쿰이라는 젤리 같은 사탕은 이곳만의 전통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맛은 터키식 커피와 거의 비슷하지만 터키 커피가 풍부한 크레마를 자랑하는 반면 보스니아 커피는 상대적으로 거품이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출 과정은 매우 정교하고 섬세합니다. 우리가 직접 관찰한 2명의 직원은 모든 동작을 손으로 정성스럽게 해내며 장인의 손길이 느껴질 만큼 섬세한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이 경험을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꼭 호두가 듬뿍 들어간 바클라바를 함께 주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진한 커피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입안 가득 여운을 남깁니다. 이처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아에서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여러 통계에 따르면 이 나라는 세계에서 1인당 커피 소비량이 가장 높은 나라 11위 안에 들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커피를 마신다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나의 삶의 방식이며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고 일상 속 휴식을 즐기는 문화의 일부입니다. 이제 다른 흥미로운 면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바로 도시 교통입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아의 수도인 사라예보는 수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현대적인 교통체계를 갖추었을 것이라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 그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예곽으로 이어지는 대중교통 시스템은 아직도 낙후되어 있으며 시민들의 이동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라예보에는 지하철이 없습니다. 그 대신 시 당국은 지상 전차 시스템을 통해 교통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차는 일반 자동차와 같은 도로 위를 함께 달리기 때문에 교통체증과 지연이 자주 발생하며 전반적인 운행 안정성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미 발전된 다른 도시에서는 지하철이 지면 아래 독립적으로 운행되어 도로 교통과 분리되는 반면 사라예보는 여전히 지상철도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사라예보 시민들의 운전 습관도 외지인들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에게 양보하는 문화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운전 스타일은 빠르고 차선을 자주 바꾸거나 무리하게 추월하는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도시는 아직 교통 환경 면에서 관광객에게는 작은 도전으로 남아있는 듯합니다. 사라예보의 거리에서는 대부분 중형급 차량들이 도로를 달리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15년 이상 된 오래된 차들도 적지 않아 이 나라의 경제적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해 줍니다. 택시는 주로 2010년대 초반의 메르세데스 차량으로 성능은 양호하지만 최신식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도심 곳곳에는 시속 30에서 40km 제한 표지판이 자주 보이며 특히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속도 규제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주거지역에서는 차량이 절대로 빠르게 달릴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라예보의 골목이나 이면도로로 들어서면 도로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바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곳곳에 움푹 파인 도로, 먼지, 낡은 인프라가 눈에 띕니다. 전국적으로도 고속도로망은 잘 갖춰져 있지 않고 대부분 좁고 일방통행 구간이 많으며 회전 차선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차량이 마주치면 정지 후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 잦습니다. 예를 들어 사라예보에서 투즐라까지 약 100km의 거리를 이동할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3시간 이상이 소요되며 고속도로가 있었다면 1시간이면 충분했을 거리입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흔한 대중교통 수단은 노후된 파란색 버스들입니다. 그중 상당수는 20년 이상 사용된 차량으로 탑승 시 편안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택시나 트램 외에도 시외 열차도 존재하지만 운행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이동 계획을 세우는데 불편함이 따릅니다. 따라서 일정이 많거나 이동이 잦은 여행자라면 시간을 절약하고 버스 시간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 개인 차량을 렌트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일부 버스터미널에서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도 모스타르 시내 터미널에서 같은 상황을 겪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을 반드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아의 최저임금은 현재 약 61만 9천 보스니아 마르크로 하나로 환산하면 약 43만 원 수준입니다. 이는 유럽 평균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특히 수도인 사라예보의 경우 생활비는 다른 발칸 도시들과 비교해도 저렴하지 않습니다. 관광지의 기념품 가게 등에서는 가격이 과도하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어 자칫하면 작은 물건 하나에 5만 원에서 7만 원 이상을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나라의 평균 월급은 약 100만에서 150만 보스니아 마르크, 즉 하나로 70만 원에서 105만 원 사이입니다. 이러한 소득으로 간호사, 교사, 공무원들이 고정 지출을 감당하며 생활하려면 큰 절약이 필요합니다. 사라예보처럼 물가가 높은 도시에 거주할 경우 그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사라예보에 장기 거주할 계획이라면 가장 궁금한 부분 중 하나는 임대료일 것입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아의 부동산 웹사이트들을 보면 월세는 대개 100만에서 200만 보스니아 마르크 사이이며 하나로 약 70만 원에서 140만 원 수준입니다. 따라서 사라예보에서 집을 빌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70만 원 이상의 예산을 고려해야 하며 이는 발칸 지역 기준으로도 결코 저렴한 수준은 아닙니다. 생활비를 이야기할 때 특히 슈퍼마켓에서의 장보기를 보면 이곳의 물가가 비교적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유와 유제품, 채소와 과일, 음료 등은 전반적으로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과일과 채소는 킬로그램 단위로 판매되며 평균 가격은 약 2마르크, 즉 약 1유로 수준입니다. 이는 원화로 환산하면 약 1,400원 정도로 신선한 식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와인 한 병은 약 4,200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고 맥주나 우유는 1리터당 약 1,400원에서 1,700원 사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일정 금액을 저축까지 하려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는 월 소득이 최소 280만 원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이는 이곳 현지 주민들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나라에서 주목할 만한 점 중 하나는 남성과 여성 간의 노동차별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한 관광지 인근의 미용실에서 여성 이발사가 남성 손님의 머리를 면도해주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는 이곳 사회의 개방성과 성평등 의식이 반영된 일면입니다. 만약 건설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로의 이주는 고려해볼 만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나라는 특히 사라예보를 중심으로 인프라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신축 공사뿐만 아니라 보수 및 개보수 작업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세심하게 둘러본다면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옛 유고슬라비아 시대의 건물들 상당수가 여전히 총탄 자국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라의 피와 눈물이 얽힌 역사를 알지 못하는 이들은 그것이 단순한 장식이나 시간의 흔적이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짜 전쟁의 상처입니다. 콘크리트 벽면 곳곳에는 총알이 박힌 흔적, 폭탄으로 인한 파편 자국이 지금도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건물이 전쟁 이후에도 복구되지 않은 이유는 단순히 예산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스니아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선택한 결정입니다. 그들은 이 상처들을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쓰러져간 이들을 기억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할 역사를 후세에 전하기 위한 결코 잊히지 않을 정신적 유산으로서 말입니다. 어떤 건물은 작고 희미한 총탄 자국만 남아있지만 어떤 곳은 눈에 띄게 큰 파괴를 입은 채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라예보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 언덕에 오르게 된다면 하얀 비석이 끝없이 이어지는 광경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끔찍했던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수천 명의 전사들이 잠든 공동묘지입니다. 사라예보 언덕 위에 이 묘지에 가지런히 놓인 하얀 무덤들은 단순한 안식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나라가 겪은 현대사의 상처, 그리고 그 상처를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억을 대변하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사라예보와 이 나라 전체는 고통스러운 과거를 지나 오늘날 발칸 반도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범죄율이 낮고 이곳에서 나쁜 일을 겪을 확률은 극히 드뭅니다. 늦은 밤에도 거리 산책이 가능하며 치안을 걱정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평범하고 온화하게 살아가지만 경제적으로는 여유롭지 않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몇몇 통신 브랜드를 제외하면 이 나라에는 아직 세계적인 기업이나 브랜드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여러분이 평화롭고 공기 맑은 곳, 훌륭한 바비큐 요리, 그리고 푸르른 자연을 찾고 있다면 보스나 헤르체고비나는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곳은 문화가 교차하는 땅으로 이슬람교,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 신자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장기 체류나 정착을 고려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종교나 생활 방식이 타인의 간섭을 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입는 옷에 제약이 없으며 주류를 제공하는 공간이든 비주류를 제공하는 공간이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라예보에 머무는 동안 낮 시간대에 순찰 중인 경찰을 보기 어렵고 심각한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택시 기사나 가게 주인들의 말에 따르면 이 나라에는 난민이나 불법 이민자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관광객이 너무 몰리는 지역을 피하면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도 거의 없으며 있더라도 대부분은 로마 공동체 출신이라고 합니다. 현지인들은 국내 정치가 혼란스럽다고 종종 불평하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조언은 언제나 같습니다. 그 모든 걸 잊고 이 나라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즐기세요. 월 수입이 약 290만 원 이상이라면 사라예보에서 장기 거주하는 것도 충분히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몇백만 원이면 중고차 한 대를 살 수 있고 느긋한 삶의 리듬 속에서 도시와 자연 사이의 균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인정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보스나 헤르체고비나는 북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코소보, 몰도바와 함께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5나라 중 하나로 꼽힙니다. 교육과 의료 시스템도 아직 충분히 발전하지 않아 가족과 함께 장기 체류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스나 헤르체고비나 그리고 그 수도 사라예보는 짧은 휴가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을 깊이 느낄 수 있는 여행지로는 더없이 매력적인 장소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이곳에 정착할 생각이라면 필수적인 서비스와 직업 기회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구독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여정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곧 또 만나요.